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금투세입니다. 이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정말 좀 그 모든 과정이 코미디 혹은 억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1년에 5천만 원 이상 투자로 이익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투자로 이익 손해 다 합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내시는 분. 그냥 내 주식 샀는데 이게 올라가서 그 잔고가 5천만 원으로 늘었다. 매매는 안 했다. 이런 분은 세금 안 냅니다. 실제 매매를 통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분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그 각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주식 투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되는데요. 대개 보면은 학기당 학교 한 100군데 정도 강의를 하는데 한 50여 명 정도의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여 명 정도 되는 분 중에 제가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한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한번 그냥 여쭤봤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아닙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 이익 나시는 분 있습니까? 했을 때, 만나는 50여 명 중에 있다라고 손든 분, 지난, 1학기 때, 봄학기 때, 두 분 있었습니다, 두 분. 훌륭하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심지어 그런 분도 있었어요. 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투자 많이 하시는군요. 했더니, 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주식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넘는 게 아니라요. 실제 매매를 통해서 이익이 5천만 원 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론적으로 매년 100%의 수익을 내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실현을 하면은 세금을 내시겠으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식 투자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의 그 이익을 내려면 그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이론적으로 금액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럼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분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주식 투자 자체를 5천만 원 정도로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사례를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 그 이익을 내는 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5%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식 투자를 하는 95%의 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금인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 금투세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정권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었고, 이에 따라서 심지어 여야가 합의도 했습니다. 2013년에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2013년이 되니까 이게 조금 하다. 그래서 2년 유예하자. 2015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걸로 또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이 이제 8월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까지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없던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무상에서의 혼란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특히 각 증권사에는 투자자가 금투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대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완비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되나요? 지금쯤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됐을 때 최대한 그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그저 국힘당 쪽에서 대통령실 쪽에서 뭐 하지 말자 유예하자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죠. 물론 최근에는 민주당에서도 이게 조금 보류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은 기준 금액을 뭐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넘기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정부 일 안 하는 걸로 뭐 이골이 난 상태. 그리고 지금 그 정부, 그 말도 하기 싫은 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각자 도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자체가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문제는 이것이 마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역겨운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그겁니다. 뭐 댓글에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금투세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약하다 이런 얘기. 이번 주 들어서 증시가 많이 폭락하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웬만한 OECD 국가, 뭐 유럽 다 이 주식 투자에 관한 양도세가 지금 짱짱하게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들은 왜 우리나라보다 증시가 셉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빌빌거리는 거. 저는 이 보시다시피 한국 주식은 지금 삼성전자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오래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기업 중에 삼성전자 이외에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 뭐 연말에 잠깐 금융주가 배당이 좀 나오니까 그거 잠깐 뭐 투자할까? 이 정도의 그 자세를 지금 뭐 오랜 기간 견지하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에 있는데 기업이 지속 가능한 이익이 나고 배당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있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춘 기업은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 약한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때문에 뭐 약하다? 이거는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한 방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웃긴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금투세 시행이 되면은 한국 시장은 떠나서 뭐 미국 증시로 갈 거야 이런 댓글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지요. 왜냐면 미국 주식으로 이제 옮겨간다. 저도 이제 해외 주식 많으니까 잘 알죠. 해외 주식은 지금도 이미 1년에 5천만 원이 아니라요. 그보다 20분의 1인 250만 원 이상만 그 양도세가 발생을 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 달에 22%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서 만약에 금투세가 생긴다. 그럼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해외 주식은 이미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솔직히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국내 해외 관계없이 5천만 원 이상이면은 뭐 양도세를 매기겠다. 만약에 그런 조치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만세 부르고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실 해외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세금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 그렇게 250만 원 초과된 이익에 대해서 열심히 수익을 내버리면은 그 다음에 5월 달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해외 주식을 좀 그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투세가 생기면은 뭐 해외로 간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 금액이 크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금투세가 생기게 되면은 뭐 좀 뭐랄까 매도를 친다. 지금 현재 종목당 10억이 있는 사람은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안 내려고 연말에 뭐 대량의 매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목당 10억, 전체 투자 금액이 아니라요. 종목당 10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기업 하는 사람, 그것도 대기업. 그리고 무슨 운 좋아서 그 세습 받은 그 재벌 2, 3세. 이런 사람들 빼고는, 예,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쪽에서 매도가 일어난다 해서, 그래서 국내 증시가 매년 12월 말에 약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제가 주식 투자를 30년간 해봐서 압니다. 이게 지금 종목당 10억이 이게 언제였더라? 지난 정부 때 종목당 3억인가로 바뀌었다가 이게 10억으로 커진 걸로 아는데 종목당 3억인가 그 시절, 그러니까 2020년 그 전후로 해서도 12월 달에 주가 약세 아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몇 명인데요. 그리고 대규모로 투자하는 사람 또한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너는 그럼 그렇게 세금을 내고 싶냐? 아닙니다. 제가 왜 세금을 내고 싶어 합니까? 더더군다나 이 재수 없는 정권 하에서 저는 단돈 10원도 세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간단하죠. 세금 내면 안 되죠. 어떻게? 예, 1년에 4,999만 원까지만 차익을 실현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는 것까지 손실을 좀 이렇게 내게 되면은 이거는 5천만 원 이하로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으로 맞춰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 실제 계좌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늘 공개를 합니다. 궁금하시면 2학기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별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긴다. 그래서 짜증난다. 그렇다면은 인정합니다. 그거는 맞는 말. 저도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라는 게 생기는 게 전에 없던 거를 하나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5천만 원 이상씩 투자로 이익을 낸다? 이런 분 별로 없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지금은 금액이 한 1,000만 원대지만 내가 수익을 뻥뻥뻥뻥 내서 앞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날 거야.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부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관념적인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큰 분들, 지금 현재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시는 분들조차도 이 금투세가 생기게 된다고 했을 때 세금을 매년 내느냐? 아닌 거 아시죠? 아니잖아요. 매년 투자로 이익이 납니까? 투자로 손실이 났던 해가 없었습니까? 매년 이익이 나면은 모두가 이익이 나길 바라지요. 한 10년 정도 아무리 좀 신경 쓰고 투자를 한다 해도 연간으로 손실이 나서 세금은커녕 손실로 그 해를 마감하는 해도 투자하다 보면요. 한 10년 중에 한 2, 3년 정도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요. 새로 생긴다 해서 과연 정부의 이렇게 세수에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금투세 문제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다. 생겨봤자 무슨 세수의 증대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할 것 같지도 않고 생겨봤자 이것 때문에 없던 세금을 낼 수는 있겠으나 그 대상은 굉장히 미미하고 그 미미한 대상조차도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치권에서 대단한 정책인 양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금투세 논란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도 아파트 있지만 종부세 안 내거든요. 예, 종부세 낼 정도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종부세 못 냅니다. 제 입장에서 정부에서 종부세를 걷던 말건 저는 관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종부세 내서 뭐 힘들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면 그 집을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힘들다고 뭐 정권이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네, 그래서 저기 국힘당 찍고, 아니 이런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 금투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